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한사모 대표 김탁입니다. 저 방송국에 가보면은 이런 마이크를 차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평생 이 60년 넘은 나이에 오늘 저 마이크 이거 처음 차보는 아주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모임을 하면은 통상 한 30명 선에서 오고 그리고 장소도 여기저기 옮기고 하다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넓은데 또 하니까는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은 또 요 옆에 같은 건물에 100명을 수용하는 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100명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한사모 식구들 노력해서 한번 잘해봅시다. 좀 전에 우리 이인철 단장님께서 참 우리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되는지 아주 참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오늘 사상, 우리 민족 사상 분야 이야기인데 너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잠깐 한 10분 정도는 왜 우리가 역사를 하고 왜 우리가 한사모를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또 이 사상 문제는 사실 뭐 동학이다, 김일부 선생이다, 뭐 정산이다, 또 이 여러 가지 그 사상 문제는 사실 대학에서도 이 한 학기를 꼬박 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사상을 한 50분 만에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만용에 가까운 이야기고 또 그런데 어쨌든 그 화두만은 조금씩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가 제가 1990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39에서 이제 40 되면서 들어갔는데 가서 한 10년 열심히 이제 먹고 살려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외국 민족들,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 각 민족 인종들이 와서 사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한민족들이 사는 거하고 또 다른 민족들, 동남아의 민족들, 또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사는 거, 독일 사람들, 또 유태인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모르지만은 밖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 사람 사는 행태를 보니까는 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큰 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칼리지 갔을 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전공이 뭐 컴퓨터든 미술인 간에 반드시 한국의 역사를 좀 배워야 된다. 내가 네 아버지지만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으니까는 학교 가서 꼭 배워오라 하고 제가 명을 하나 내렸어요. 뭔가 하면은 이 동양 문화사 여기에서는 꼭 학교 가서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지 전공도 아닌데 한 학기를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불러가지고 너 뭐 배웠는지 아빠하고 토론 좀 하자. 근데 저는 평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저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우리는 4천, 5천 년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길고 일본은 한국 사람 저 새끼들이다. 늘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러서 뭐를 배웠냐 그러니까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무데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그럼 뭐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는 그게 한국은 없는 거예요. 동양 문화사에서. 그럼 뭐 어떻게 배웠냐?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중국의 하나의 그 성이나 대만이나 이런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한 부분으로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화는 뭐냐? 문화는 일본 문화에 종속된 문화. 사실 거꾸로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르쳐주고 한 게 우리 민족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개화를 빨리 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식민 지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다 그렇게 가르쳐 놓은 이 잔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고유 문화가 없는 나라다. 일본 문화에 하나의 그 종속된 문화다. 그러면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이건 한민족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애들한테 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 또 저는 이제 김씨인데 본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1000년 전에 났으면은 다 공주될 아들이다. 그런 의식을 자꾸 심어줘야 그렇지 않아도 키도 미국 사람보다 작고 생긴 것도 우리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눈도 조그만하고. 근데 생긴 그 사람 잘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을 갖는데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자부심마저 없으면은 인종적으로도 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 들으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역사는 중국의 한 부분이고 문화는 일본의 종속된 문화라고 그렇게 강의를 듣다 해서 너무 한국 사람으로 참 분하고 통탄스러워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 교수나 이런 사람들 잘 가르쳐놔야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 우리 사상,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는 못 가르친 죄로 내 자식이 다시 거꾸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미국 사는 놈이 뭐 한국 들어와가지고 뭐 역사 이야기하고 뭐 하고 그러냐.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심을 한 게 우리 역사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역사 전공은 아닙니다. 제 전공은 정치 외교학인데 옛날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사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늘 배울 때 대동강 청천강이 살수고 폐수고 어찌문도 장군이 살수해서 대성을 거두고 늘 배운 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역사는 그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사망오제 같은 역사는 중국 그 산해경이라는 책에도 바로 써놨어요. 선대 8대 제왕은 모두 동이 출신이라고 중국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망오제가 우리는 지금 중국 사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고조선 당군이다.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죠. 그러나 최근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고부터는 한인 환웅 올라와서 9,000년이다, 만년이다 이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국 역사책에 제대로 쓰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사망오제 아시죠? 복희, 신농, 황제 다 중국 사람으로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출자는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하면은 동북공정 같은 거 정말 한 방에 깰 수 있는 역사죠. 굳이 고구려가 너희들 거 아니다 우리 역사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너가 믿는 조상이 동이족이다 하면 할 말이 없죠. 바둑에도 이쪽 귀가 불리하면은 저쪽 귀를 치고 들어야 되는데 괜히 그 고구려 역사 이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이 믿는 고대사의 원류를 우리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동북공정은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 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의 문제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 의식이 빈약하다 못해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천박해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말씀하신 조선사 37권 그거를 능가하는 책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해방 70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물론 먹고 살기 바빴죠. 그렇지만 민준이 독재니 그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한국사를 쓰자 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명을 내린 그런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이 정당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근데 중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의 최고 역사는 누구로 봅니까? 황제로 보죠. 황제요. 근데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는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부터 황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이전에 진짜 역사책은 공자가 편찬한 서전이죠. 서전이 무슨 대단한 고전이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인데 공자가 쓴 그 중국 역사의 상한선은 요임금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는 공자도 취급을 안 했어요. 요임금부터 중국 역사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임금을 거슬러 올라가서 황제까지 올라간 게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쭉 답습을 해왔는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판도가 커지고 하니까는
황제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냐? 황제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황제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치우천왕이죠. 치우는 우리 올림픽에 그 붉은 악마 했다시피 치우는 동의의 군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도 있지, 뭐 52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치우를 집어넣지 않고는 중국 역사가 성립이 안 되니까는 치우를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동이족인데. 그런데 치우하고 황제 해봐야 또 그 사망오제의 태호 복희 씨, 그다음에 염제 신농 씨 그 밑에가 시대 순으로 따지면 황제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황제를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농까지 거슬러 올라왔어요. 사실 신농도 우리 기록에는 다 동이족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신농을 자기들 조상으로 이제 인식하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염황지손이다는 이야기예요. 염황지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신농 씨가 염제잖아요. 염제 신농 씨. 이제 염자는 이 불꽃 염자인데 불꽃이 붉은색 아니에요. 신농 씨 시대에는 이 도기가 이 붉은색 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명칭이 얻은 게 붉은색이라는 뜻으로 염제 신농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염황지손 하는 이야기는 염제 신농 씨 그다음에 황제. 그래서 염황지손이다는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 자기들은 우리 동이족의 후손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중화 3조당이라고 지어놨어요. 중화 3조가 누구냐? 염제 신농 씨, 그다음에 황제, 그다음에 우리 동이의 군장인 치우천왕. 세 사람을 해서 중화 3조당이라고 건물도 거창하게 짓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지도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역사도 다 전부 제외시키고 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이 반도 사관에 만족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신이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지도부, 공산당 지도부들은 얼마만큼 역사 의식이 있느냐? 우리는 동북공정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지금 동북공정 고구려 그 이전에 동북공정은 뭐냐면 만주 고구려가 아니고 만주 지역 일대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자는 거예요. 거창하게 보면은. 그런데 한족이 언제 만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청나라가 망하고부터 한족들이 만주 땅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역사상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게 만주 땅입니다. 만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대 이 왕조들, 청나라, 금나라,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서 몽골 이런 데는 한족들이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조가 망하고 나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 정권이 성립하고부터는 청조가 망했으니까 만주 땅이 빈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만주는 한족들이 더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조에서는 자기들이 발상지라고 그래서 소위 봉건령을 내려가지고 한족들은 그 버드나무를 수천리 심어놓은 그 넘어서 만주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땅인데 지금은 이제 만주가 한족들이 들어가서 만주에 살던 사람은 소수민족 되고 한족들은 다수민족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만주 땅을 중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고려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우리 동북공정 말고 또 뭐를 하느냐 하면은 단대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사 내려올 때 삼항오제 밑에가 뭐지요? 하은주 내려갔죠. 하은주도 사실 뭐 신화시대다 전설시대다 그러는데 은나라 유적, 은허가 발견되고부터는 이것도 역사시대다 해서 중국 지도부에서 이거를 역사시대로 만들어라. 하은주 시대를 총 이게 합하면 약 한 1800년, 2000년간의 기간이 되는데 역사학자 30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하은주를 1년 단위로 끊어서 역사시대로 만들어라. 이 엄명을 내는 게 바로 단대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끊는 거예요. 하은주 3대 대를 끊고 1년 단위로 역사시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대공정입니다. 중국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럼 단대공정에서 끝나느냐? 더 올라가죠. 삼항 오제 시대로 또 더 올라갑니다. 그것도 역사 시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슨 공정이냐 하면은 탐원 공정입니다. 자기들 역사의 원류가 삼항 오제에 있기 때문에 원류를 탐구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탐원 공정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삼항 오제 시대도 이제 드디어 역사 시대로 만들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 지도부는 뭐 하냐? 제가 대통령 같으면은 제 직속으로 역사학자들 다 모읍니다. 모아서 너희들 5년이면 5년 예산 무지하게 줄 테니까는 고조선, 환인, 환웅 시대 역사 시대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시대를 만들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럼 그 역사 과거 시대를 우리가 배우고 이거는 우리의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못하고 뭐 일개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데 동북공정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자료 수집하러 미국 워싱턴에 왔는데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외교부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퇴직 공무원이에요. 자기 말로 금년 3월에 뭐 퇴직한다 그러는데 속으로 야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외교관이 와서 될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하니까는 그 저 김학준 무슨 뭐 명망은 있죠. 정치학 박사. 전부 비역사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일본사 연구실장, 뭐 중국 연구실장, 실장들 왔는데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몇 마디 나눠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중국은 공산당 당 차원에서 지금 역사를 좀 왜곡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개 역사도 잘 모르는 동북아 역사재단 몇 명한테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군대로 비하면은 정말 1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한 5천 명 결사대 보내서 죽든지 살든지 해보라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야 내가 땅은 비록 미국에 살지만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라도 일어서야 되겠다 해서 작년 1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골치 아픈 역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안 배우는 역사 쉬운 거. 그럼 고구려의 고주몽이 우리 고주몽 하는데 고주몽 아세요? 주몽이란 뜻. 주몽 뜻 아시는 분요. 그다음에 신라시조 김알지 그런데 한문으로 거창에 써놨죠. 알지. 제가 한문을 보니까는 아무 뜻도 없어요. 제가 의심을 가지니까는 이거 무슨 뜻으로 알지라 그랬을까? 김알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내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하니까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는 이제 저하고 친구를 맺고 들어와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니까는 제 욕심이 이 사람들 친구하다 말고 끊고 나가면 끝인데 이걸 한번 구설이 서말이라도 엮어야 보배인데 한번 엮어보자 해서 명찰을 달기 시작한 것이 한사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일 날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라고 명찰을 달고 페이스북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개인 방에 이제 저만 글을 쓰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글 있으면 공유해서 이제 알려주고 했는데 한사모를 만들다 보니까는 또 여러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시고 해서 공동으로 글을 써서 좀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은 제가 그 자문위원들을 한 10명 이상 지금 모셔놨고요. 또 고문들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모셔놓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9일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들어가자. 집사람 보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는 니대로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라. 나는 내 할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나이 65에 뭐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편하게 살지. 이제 와서 뭐를 하겠다고. 당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다 늙어 빠졌는데. 가만 앉아서 편하게 살지. 좀 제발 좀 가만 앉아 있으라.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내가 편하게 먹고 살면은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각오를 한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런 내 양심도 속이는 거고, 나라도 일어서서 이야기를 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내가 미친놈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 9일 날 귀국해서 9일 날 들어와서 10일부터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울산, 뭐 춘천, 인천, 뭐 천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약 한 10개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글을 통해서 닦아놓은 인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은, 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부족하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든 할아버지가 누구든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세계 7대 무역국인데 그래도 먹고 살면은 조상을 생각하는 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 모임도 활성화가 되고, 방금 또 우리 이 단장님 말씀하신 이 식민사학, 강단사학도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단 게, 우리는 민초 역사 어병이다. 우리 한사모는. 우리는 옛날부터 병자호란, 임진왜란 전쟁이 나면은 관군은 가서 깨져요. 왜냐하면 맨날 애매하고 훈련도 안 하고 폰만 잡고 앉아있다 전쟁 나가니까 깨지는데, 우리 같은 민초 어병들이 일어나서 임진왜란도 곽재호라든가 이런 어병장들이 나와서 극복하고, 병자호란도 임금 도망가기에 바쁘고 임진왜란도 임금 도망가기에 바쁘지만은 어병들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민초들이 일어서서 우리 역사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사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참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해서 지역에 또 회장들도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 서울 본부에는 자문위원 또 고민들 모시고, 또 지금도 계속 우리가 그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만 해도 우리 모임의 회원이 한 1,50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4월 9일 오후 4시 현재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한 달에 약 한 2,000명 가량이 우리 회원들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역사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불을 먼저 질러주느냐, 우리 한사모가 불을 질러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장님 말씀하셔서 역사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되고 해서 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왜 우리가 한사모를 시작했고 역사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 얼마 전에 우리 민주 대통령인 그 김대중 대통령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다,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는 저는 경제와 국방이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국방을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민족 단위로 가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는 뭐냐? 저는 역사와 사상이라고 봅니다. 역사와 사상이 없는 민족은 다른 민족에 동화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역사는 비록 좀 있더라도 자기 나라의 정신문화, 이것이 뭡니까? 사상이죠. 그 사상이 없는 민족은 다른 사상을 가진 민족에 동화되고 말기 때문에 성은 김이요 박이고 정이라 하지만은 생각은 딴 생각가 있으면 그거는 그 민족이 아니죠. 한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는 저는 역사와 사상이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 주제도 역사 사상으로 해서, 역사는 우리 이인철 단장님 모셔서 말씀 들었고, 사상은 저도 배움이 일치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의 민족 사상은 뭐냐? 우리가 늘 홍익 민주주의, 홍익 제세 이화하지만은 과연 홍익이란 게 뭐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금 27분인데 약 한 2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인데 20분 정도 정말 주마간산격으로 우리의 고유 사상은 뭐냐? 이걸 잠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당군의 홍익 사상은 많이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우리 민족 고유 사상이 가장 부흥하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민족이 압박받던 시기였다. 이거 언제냐? 일제 36년 동안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36년 광복 직후까지 약 한 100년 정도가 우리 민족 사상의 개화기다. 좀 서양사 하는 사람들 말을 빌리면은 우리 민족 사상의 르네상스기다. 이것이 우리 과거 100년간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우리 민족 사상가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참 훌륭한 사상이지만은 일제가 역사를 왜곡하고 해방이 돼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 내 거는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내가 데리고 사는 마누라는 저 별거 아닌데 나무 마누라가 이쁘게 보인 게 우리 그동안 해방 70년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심성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비교하면 뭐냐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내가 맞춰서 신어야 되는데 남이 준 신발에다가 내 발 사이즈를 맞추고 산 게 지난 70년간입니다. 정말 너무 잘못된 이야기. 신발을 사면은 내 발을 가져가서 맞춰야죠. 남이 야 이게 너한테 맞는 신발이다 하고 주면은 크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신고 다니는 거. 야 이것이 근대화다. 이것이 과학이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신발이 아닌데도 남의 신발 신고 이거 내 신발이 좋다고 자기 맞는 신발은 벗어놓고 다닌 게 지난 70년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좀 찾아 신자. 그 신발이 뭐냐? 그게 역사하고 사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상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그 최치원 그 신라 시대 때 우리 그 최치원 선생이 하신 말씀이 국유 현묘 지도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유교와 불교와 선교를 포함하는 사상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치원 선생 말씀이. 거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날랑비 서문이라는 그 서문 비석에 국유 현묘지도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미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고유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그것이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 가지 민족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현묘지도다. 그럼 그 현묘지도의 원류는 뭐냐? 우리 저 서울의 조성재 총괄회장 전공이 우리 그 무 사상입니다. 여기 흑판이 뭐 없는데 하여간 그 무 있죠? 무당할 때 무자. 그것이 우리 고유 사상인데 그 무에서 사상적으로 분화돼서 깨우친 분들이 만든 것이 공자님의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은 뭡니까? 인간이 예의 범죄를 갖추고 살자. 동물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인간답게 예의를 지키면서 살고 삼강오륜을 지키고 살고 인륜 도덕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유교로 발전이 됐고 또 서역에서 나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 늘 제가 삼장법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삼장법사님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 하시나?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죠. 뭐 윤회 사상이다. 뭐 인과응보 사상이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또 정멸 사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럼
유불선 중에 신선도는 뭐냐? 우리 선도는 사실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선도 하는 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실을 만들고 한 게 아니고 1대1의 전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맥이 내려가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도를 전수하는 것도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점지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신선도는 큰 많은 거 인재를 양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은 너는 내 수제자다, 내 후계자다 하고 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게 우리 신선도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국의 도교는 엄청 커졌죠. 교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왜 소림사 이 권법 하는 분들하고 저 무당파의 칼 차고 하는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게 이 중국 무술 영화의 기본이 그겁니다. 소림파하고 무당파. 근데 소림사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불교 무술이죠. 근데 무당파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도교 무술입니다. 우리 신선도가 중국으로 간 게 도교인데 신선도의 중국판이 도교죠. 그 도교에서 나온 무술이 우리 고유 이 검술. 이것이 무당파의 검술입니다. 앞으로 중국 영화 보실 때는 아, 저게 한사모 대표 김탁이가 말한 무당파 도교 무술과 이 소림사 이 불교 권법의 대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관이 없죠. 그럼 절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절하고 비슷하게 지어놓은 그 도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관이 바로 도교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도는 우리가 시작했지만 중국 가서 체계화되고 발전이 되고 교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수입해서 이제 도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위자연, 그다음에 장생불사 이것이 이제 도교의 어떤 핵심 사상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럼 우리 무사상이라는데 이미 유불선이 다 들어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일제시대 때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이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수은 최재우 선생 아시죠? 동학 창시하신 수은 최재우 선생은 저는 우리 고유 신선도의 맥을 이어주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배운 그 인내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 사람은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하늘이 되느냐. 사람이 하느님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사람의 품성 속에 이미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닦고 도를 닦고 하면은 천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네가 어떻게 하느님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도를 닦으면은 하늘의 품성, 천성을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동학 최재우 선생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최재우 선생이 말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학문은 서학이 아니고 동학이다. 내가 동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서학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르치면 동학이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란 이름을 이제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내천이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 서물한자 시천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 아니니까 제가 무슨 뭐 종교 무슨 교주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시천주 아시죠? 우리 저 시천주 우리 저 조홍근 자문위원님 시천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천주가 서물한자 있잖아요.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남만사.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우리 저 노태우 우리 저 뭐 개인적인 선배님이시고 우리 한사모의 자문이신데 아주 목청도 아주 잘해서 주문 자체를 읽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지기검지 원의대강이죠. 지기검지 원의대강 그다음에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거를 통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외웠어요. 21자. 그걸 읽으면 도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도통이 뭐냐? 내 마음속에는 인성을 버리고 물론 인성도 가지지만은 이 시천주 21자를 읽으면서
천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신성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받는 방법이 뭐냐? 주문이 있는 방법인데 주문은 뭡니까? 자기 암시죠. 자기 체면이에요. 지기금지 원이대강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지극한 기운이 저한테 속속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들 그 점할 때 신장 때 흔들죠. 왜 흔듭니까? 신이 내려올 때 그냥 못 내려오니까 이 신장대를 타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신 할아버지 신이라든가 조상신이라든가 이 신장대를 타고 내려오십시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음지 원이대강은 이 신장대를 드는 대신에 말로 신장대를 드는 겁니다. 지극한 기운이 내 몸에 속속 내려주소서 하는 게 지기금지 원이대강입니다. 그 다음엔 지극한 기운이 내려서 뭘 하느냐? 시천주, 내가 천주를 모신다. 한문으로 쓰니까 천주인데 하느님이죠. 하느님이지만 우리가 어떤 뭐 인격신으로 말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천성, 하늘의 가르침, 시천주, 내가 천주님을 모시니까는 시천주 조화정, 조화로운 창조적 그런 정신이 내 몸에 정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늘의 정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시천주 조화정.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영세불망은 뭡니까? 오래오래도록 잊지 않게 해주십사. 뭐를? 만사지. 그렇게 해서 만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깨우침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기금지 원이대강, 지극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 몸에 와서 정착을 해서 시천주, 내가 천성을 모시고 하늘을 모실 테니까는 조화정, 내 몸에 그냥 계십시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영세토록 내가 잊지 않고 만사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천주를 설명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는데 많이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에 좀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정산도에서도 설명을 해놓고 뭐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전부 껌껌먹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 아는 것만 들이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거는 뭐 제가 금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저는 자부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동학의 정신은 뭔가 하면 후천 개백사상. 벌써 이제 40분인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사실 이거를 다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항력이고요. 그건 이 동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선생이라든가 정산대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또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는 또 돌아가셔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최재우 선생 다음에 제가 소개한 분이 홍암 나철 대종사입니다. 이분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는 안중근은 알죠. 일제시대 때 안중근도 알고 뭐 윤봉길 여사도 알고 하는데 홍암 나철 선생은 잘 몰라요. 이게 대종교가 거의 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안중근, 윤봉길 의사보다 훨씬 더 지금은 그걸 뭐 테러라 그러지만 그 테러가 아니죠. 훨씬 더 이 무장 운동을 한 효시가 바로 이 나철 홍암 대종사입니다. 이분이 그 고종 때 그 신하였었는데 이완용이 뭐 이런 을사오적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눈꼴이 사물어와서 이 이완용이를 박재순이 이런 사람들 이완용이를 죽이려고 250명 결사대를 모았어요. 모아서 이 권중현이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죠. 군부 대신을 죽이려고 총알 쏘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미수에 거쳐서 전원 다 체포가 됐어요. 그거를 시초에 한 사람이 이 나철입니다. 홍암 대종사. 그러니까 대종교를 만들기 전에 고종의 신하였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그 동시들 규합해서 한 첫 작품이 권중현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10년간 징역형을 언도받았는데
고종이 자기 신하니까는 특사로 풀려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게 대종교입니다. 근데 대종교를 만든 것이 참 그 신기한 것이 이분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일본한테 속박되지 말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일본도 왕래하고 했는데 서울역을 지나다가 이 백전노인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백전노인이 책을 줬어요. 3일 신고하고 신사기는 책을 주고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이거를 보고 우리 정신운동을 해라 했는데 그 당시는 귀에 안 들어갔죠, 이 양반이. 집에 갔다 장롱에 쳐박고 또 일본 가서 일본의 그 이등방문도 만나고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려는데 거기에 또 노인이 찾아왔어요. 두일백이라는 노인이 찾아와서 이미 우리 조선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네가 이런 짓 안 해도 망하니까는 네가 할 일은 정신운동이다. 정신을 깨우쳐라. 나라가 망하지만은 정신은 살아야 되니까는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우쳤어요. 아, 나라는 망하지만은 정신이 살면은 나라가 산다 해서 돌아와서 음력 1월 15일 날인가 만든 것이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무슨 뭐 당군을 무슨 뭐 신으로 숭상하냐. 내가 좀 막말하면 그 미친 새끼들입니다. 누가 그 신으로 숭상합니까? 그거를. 당군 정신을 이어받자는 이야기예요. 대종교는. 대종교 할 때 종자가 뭔가 하면은 사람 인변의 마루종자예요. 사람 인변의 마루종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종자가 마루종이면 최고 아닙니까? 최고인데 그 옆에 인변을 붙여놔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종자는. 그래서 그 대종교라는 뜻은 최고의 사람을 숭상하고 배우고 하자는 뜻으로 한 것이지 무슨 당군 뭐 해가지고 무슨 신으로 모시고 하느님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종교의 종자는 인간으로서는 최고란 뜻입니다. 사람인 면의 마루종자예요, 그것이. 그것은 이제 대종교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 그다음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그다음에 대전자령 전투의 그 누굽니까? 서일은 그 위에고요. 그 위에 지청천, 봉오동 전투가 지청천이고 그 대전자령 전투 우리 일제시대 때 항일 3대첩이 바로 그겁니다. 청산리 대첩, 그다음 봉오동 전투, 대전자령 이 3대 대첩을 이끈 사람의 총본부가 이 홍암 나철 대종사입니다. 그런데 대종사 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일이라는 분이 대종교를 맡아서 했는데 서일이 실질적으로 이 김자진, 홍범도, 이 지청천 이런 분들을 지휘한 분이 서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의 최고봉은 이 세 분 위에 서일 위에 나철, 홍암 대종사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3.1운동은 알죠? 3.1운동 33인 모여서 요 탑골공원 바로 이 자리에서 독립선언문을 한 건 알지만 그 1년 직전에 만주에서 독립선언서를 한 무오선언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한 단체가 누구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문화 25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미국에서 날라와서 무오선언에 가담을 했어요. 그게 3.1 독립선언서 발표하기 1년 전입니다. 그게 무오선언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무오선언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을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일부 선생은 이제 정역을 만든 분인데 우리 역학의 최고봉인 우리 조홍건 선생님 오셨는데 역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참 내 앞에 줄을 잡는 격인데 뭐 우리 복희역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역이 있고 그건 다 선천시대고 한데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앞으로 후천시대에 오는 바른 역이 돼서 정역을 만드는데 이분이 정역을 깨닫게 된 것이 김일부 선생의 선생이 연담 이운규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김일부 선생한테 화두를 줬어요. 소위 말하는 영동천심이라는 단어를 주고 너는 이것만 평생 연구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답을 안 가르쳐주고 제목만 가르쳐주고 너 이거 평생 연구해 이거예요. 영동천심이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영동, 그림자 영자, 움직일 동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천심월 하늘에 더 있는 달을 연구해라니까. 그 김일보 선생님 보고 너는 평생 달 쳐다보고 달을 연구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달의 운동이 지구의 자전 공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면은 이 1월이 운행되는 거를 너는 깨닫는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안 맞으니까 뭐 4년에 한 번 윤달도 집어넣고 365일 뭐 5시간 뭐 36분 몇 초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4년 단위로 끊어서 윤달을 만들고 1년이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너는 달의 운행을 관측하는 뜻으로 영동 천심월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달이 우리 밤에 비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물리학 하시는 분들? 달이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자전 속도를 조절하는 게 달입니다. 모르시죠? 달이 없으면은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래서 달의 운행을 관측하는 이야기는 달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가 달라지니까는 그거를 네 평생에 깨달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전체 망원경 갖다 놓고 뭐 관측하겠지만 동양은 그게 아니죠. 직관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정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장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1년 360일을 하기도 하고 1년을 390일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달하고 지구의 어떤 뭐 인력 관계가 이 거리가 변하든지 해서 지구의 자전 공전이 바뀌니까는 거기에서 1년의 기간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를 밝혀준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49분인데 1분 남았는데 회장님 5분만 주실랍니까? 4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일보 정역은 달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정역을 만든다 하는 것이 정역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참 이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산 강일순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가장 잘못되게 알려진 분도 정산 강일순입니다. 왜? 교화하는 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화하는 놈들 때문에. 이분들이 정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재주가 엄청났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생존시 제자들이 정언한 기록인데 기록을 보면은 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풍운조화를. 예를 하나 들면 자기 제자 한 사람이 빚에 시달렸어요. 그 빚에 시달려서 늘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 집을 갔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서울에서 빚쟁이가 왔어요. 빚 받아라. 그 이제 빚쟁이가 왔으니까 이 제자가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걱정하지 마라. 네 빚은 내가 오늘 끌어주마. 그래서 빚쟁이 보고 당신이 돈은 많지만은 나만큼 재주가 없을 테니까는 내기를 하자. 내기에서 지면은 빚을 탕감해라. 대신에 내가 지면은 내가 네 빚 갚아줄게.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날이 청명한 날인데 그 빚쟁이 보고 오늘 당신이 비가 온다 그러면은 나는 안 온다 그럴 테고 당신이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나는 온다 그럴 거다. 당신이 오늘 비가 오겠냐 안 오겠냐 말해봐라. 해가 쨍쨍 나는 날인데 빚쟁이가 보니까는 뭐 비가 오겠어요?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럼 너는 비가 안 오지만은 나는 비가 온다. 오면은 빚을 탕감해라. 하니까는 이 빚쟁이가 미친 놈이죠. 쨍쨍한 날에 비가 어떻게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부정 하나 써서 사르고 나니까는 난데없이 그냥 그 먹구름이 일어서 비가 오니까는 게임에 졌죠.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양반이 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자들하고 다니다가 이 양반이 9년간 천지공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허망하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천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천자고 내가 옥황상제고 해서 만든 게 차경석이 보천교, 뭐 조철제, 무겁도 지들이 천자라 그러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제가 또 여기도 그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회, 무슨 도 해가지고 또 미친 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정산이라는 정말 우리 수천 년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도 하지만은 일제 시대 때 정말 위대한 사상가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정말 잘못 알려진 분들의 진면목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제 소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사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제가 쓴 글에 보면은 그분이 주장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불교를 한 분이 박중민 대종사인데 이분은 성인 중에 성인은 부처님이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도 원불교라고 했는데 원불교의 사상은 글자 그대로 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일원입니다. 이 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건데 원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원 가운데는 비어 있으니까는 이것을 태허, 클태자, 빌허자 이건 텅 빈 공간이다. 그런데 텅 빈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는 만물이 생성하니까 모든 이치가 거기에 대해서 이 원 안을 태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은 뭐냐? 주변성이라 그러죠. 주변성. 그 다음에 원 자체가 돌아가는 것은 무한히 순환하니까 이 진리나 역사라는 건 무한히 순환하기 때문에 무한한 순환성이다. 그렇게 이제 태어성, 주변성, 순환성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어쨌든 원불교는 그 원이라는 사상에서 나와서 원불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금강경을 보고 깨달았대요. 크게. 그래서 자기 내 종통의 연원은 부처님으로 해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원불교입니다. 그냥 불교가 아니고 이 원자를 붙여서 둥글 원자 원불교인데 제가 나름대로 아는 거는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그 수산 정인표 선생인데 이분은 제가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정산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를 만들었는데 첫째 천자 노름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자다, 내가 뭐 옥황상자다 이 미친 짓을 안 하고 오로지 정산이 가르친 가르침만 평생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을 해요, 이분은. 지금도 뭐 정산 팔아먹고 내가 대두목이다, 뭐 내가 옥황상제다, 이 정말 죽어서 좀 지옥 갈 인간들인데 그렇게 한 인간들이 만든 교가 번성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산 선생은 그런 걸 안 했어요. 안 하고 평생 자기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해서 정산의 가르침을 제대로 한 분이 수산 선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우리 민족 고유 사상을 우리 가르친 분이 수산 정인표 선생, 그다음에 또 원불교를 창시하신 박중빈 대종사, 그다음에 우리 대종교를 하신 홍암 나철 이런 분들은 정말 선각자고 애국자고 독립투쟁가들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좀 잘못 가르쳐져 있어요. 결국 안다는 게 누구 합니까? 나폴레옹 알죠. 그다음 뭐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알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알죠. 우리나라 사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알아봐야 이순신 세종대왕 말고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을 안 가르쳐 준 게 우리 선생들 잘못이고 또 우리가 못 가르치면은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라도 우리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또 우리 역사를 사상을 바로 가르치는 이러한 그 선각자들을 우리가 재조명을 해서 우리 민족 사상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제가 우리 민족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겠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은 첫째 보편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상처럼 내 것만 믿어라, 내 것 최고다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양코백이 백인들이 읽어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민족 사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성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한국 사람만 보고 좋아할 사상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다 가르쳐주면 동남아, 유럽 어느 인간의 탈을 쓰고 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따를 공감할 수 있는 사상이 우리 민족 고유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방성, 보편성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 사상은 세계 보편 사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제 평생 하고 싶은 업은 우리 고대사, 상구사 바로 잡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고유 사상을 체계화해서 이 통합해서 뭐 원불교, 무슨 교 각각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 보편 사상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이것이 한민족의 고유 사상이다. 이것이 세계 보편 사상이다. 이것을 전파하는데 저는 평생을 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사모도 좀 더 커지고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오후 4시 현재 10,000명이 됐는데 제 목표는 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10만 명에 도달해야 되겠다. 왜? 우리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이 10만 양명서를 주장했어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문화 침략, 역사 침략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10만 역사 어병을 양성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민족 주체성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 저 써놨죠? 세계 중심국, 문명대국, 우리 홍익 인본 사상으로 세계에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 저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 하고 부제는 역사가 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상의 요체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 무력이 아니고 문화가 최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문화 강국이 돼야 되겠다. 그럼 문화 강국을 뒷받침하는 그런 요체는 뭐냐? 바로 역사와 사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오셔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저는 역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역사 뭐 운동가 수준이고요. 많이 원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바를 전달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사모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고 또 이런 귀한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서울 포럼은 이 자리에서 항상 6시 반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별도 공고가 없더라도 매달 두 번째 목요일 6시 반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한사모 포럼을 하니까는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런 단체가 있다 광고하셔서 저희 모임이 앞으로 50명, 60명, 오늘 오신 분들이 65명입니다. 지난달에 30명이었었는데 2배로 늘어났는데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요 옆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방이 있습니다. 또 그 방에 가서 우리가 포럼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서 앞으로 통일의 초석도 되고 우리 한사모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